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41번 볼게요. 자, 이제 설비죠. 설비 볼게요. 사용전압이 1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로 해서 중성선의 접지선을 중성선으로부터 분리했을 경우에 1km마다의 중성선과 대지 사이 합성 전기장값. 그래서 요거는 잘 안 묻는 이제 문제죠, 이거. 왜냐면은 중성선에서 이제 그러니까 중성선에서인데 이게 중성선의 접지를 묻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은 중성선의 접지장을 묻는 게 아니라 중성선에서 대지 사이 그래서 이거 다중접지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성선 다중접지 값이에요. 이거 중성선의 다중접지. 그래서 여기 이제 15kV 이하일 경우는 30옴 이하가 돼야 되거든요. 30옴. 그래서 이거는 기술 기준에 있다 뿐이지 그렇게 뭐 많이 나온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봐두시고 답만 볼게요. 이거는 다음에 42번 볼게요. 토지 상황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보통지선을 설치할 수 없을 때 여기서 키워드가 보통지선을 못하는데 전주와 전주간 또는 전주와 지주간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지선을 설치할 수 없을 때라고 그랬는데 보통지선이라는 의미는 이제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이거 보통지선은 가장 보통이에요, 보통. 그래서 전주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쉽게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왕금이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배전선이 만약 이렇게 간다고 볼게요. 이쪽으로만 간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땡기니까. 그래서 보통지선이라고 하는 거는 지선을 여기다 매야 되죠. 이렇게 지선을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가 지선이지 않습니까? 이거 지선, 얘가. 근데 그러니까 지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가 이렇게 완금이 있어야 되죠. 완금이. 근데 이 상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상황이. 그러면 이제 다른 상황 이게 안 돼서 어떻게 했냐면 전주와 전주 간에 또는 지주 간에 이렇게 이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요 얘기가 이제 뭘까 이거. 그냥 일단은 보통 지선 할 수 없어. 얘는 답은 아니에요 절대. 그럼 요 얘기인데 그 뭐 이 얘기를 지금 이 문제부터 풀어보면 이 얘기거든요. 전주와 전주간. 그러면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 안 되는 경우를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되는데 가장 이제 흔한 예가 안 된 경우가 이제 이 문제를 풀면은 여긴데 이렇게 매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도로예요. 도로만이래. 이게 도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로였는데 이렇게 매버리면 차가 못 다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도로 밖에 이쪽에다가 전주를 또 박는 거예요. 이렇게 전주나 또는 이 지주를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하나 박아서 그러면 얘하고 얘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매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주와 전주간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 전주와 전주간 또는 전주와 지주간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때 요놈을 보시면은 이거 여기하고 여기가 수평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수평지선이에요. 이거. 그래서 수평지선의 키워드 이거 우리가 키워드를 찾아야 되니까 수평지선을 내려면 지금처럼 이거 전주와 전주 또는 전주와 지주간 이 말을 빼고는 설명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평지선이에요. 그러면 이제 Y지선을 낸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거든요. Y지선은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보통지선을 할 건데 여기를 이제 현장이 어떻게 생겼냐면 왕금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고 있고요. 또 왕금이 또 있다는 얘기 이렇게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여기다 지선을 맨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매야 될까요? 이거 여기다가 매면은 위가 너무 힘이 커서 부러져 버리겠죠. 전주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Y지선을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하나를 매고요. 여기서 또 매요. 이렇게 두 개 잡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맨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글씨가 Y지 않습니까? 이게 Y자 아닙니까? 즉 왕금이 두 개 이상일 때예요. 그럼 Y지선이거든요. 그래서 Y지선 키워드는 왕금이 다단왕금이다. 이 얘기를 빼면은 설명할 길이 없어. 다단왕금? 그러니까
단이 여러 단이다 그 말이야. 완금이 이 경우는 2단이죠. 2단. 이렇게. 그래서 완금이 여러 단으로 되어 있었던 Y지선이다. 이거거든요. 그럼 이제 궁지선은 뭐냐 이거. 궁지선은 이제 이 얘기거든요. 자 볼게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맸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여기가 근가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가 뭐 논이랄지 뭐 밭이랄지 해가지고 도저히 안 돼요.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하겠다냐면 여기서 하나 철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서 잡아서 이거를 이리 빼서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보통 지선일 때는 얘가 근가잖아요. 근가가 이쪽으로 지금 여기 온 거잖아요. 이거 근가 위치가 여기 있을 건데 이쪽으로 저기 온 거죠. 그래서 이 궁지선의 이제 이 키워드는 근가를 근원물 가까이 한다. 이거를 빼면 설명하기가 힘들거든요. 이 근가를 이 전주가 근원물이에요. 전주가 근원물. 이거 근원물 가까이 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거 가까이. 그래서 이 키워드를 좀 봐두면은 이 지선은 다 맞을 수 있거든요. 이거.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을 보시면은 벤치로 절단하기 있는 굵은 전선의 절단.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이 사진을 여기 해놨는데 얘 이름이 클리퍼예요. 클리퍼. 큰 가위죠. 클리퍼. 이거 굵은 전선 절단 클리퍼. 이렇게 봐두시고 다음에 4번 볼게요. 이거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의 약호. 그래서 우리가 전선 약호를 잘 물어보거든요, 이거. 그래서 한번 여기 보면은 이제 5개용. 그러니까 5개용 하면 이거 아닙니까? 이 5W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 5W가 5개용 비닐 절연 전선 이거. 그래서 여기 이제 5개용이라고 하는 말이고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5가 아웃도어거든요. 이거 아웃도어. 근데 여기서 이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은 5개용이라 하는 얘기는 나중에 물어봐요. 이거는 그러니까 옥내에는 사용 금지예요. 옥내에는 사용 금지예요. 금지. 무조건 얘는 5개만 써야 돼, 이거. 그죠? 이거를 꼭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5W. 다음에 이제 DV가 있거든요. 요거 2번. DV 하면은 얘는 2인용이거든요. 2인용 비닐 절연 전선. 요렇게 하고 이제 잘 묻는 게 VV하고 EV를 잘 물어요. 요렇게. 그럼 요거를 좀 헷갈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요거 VV하고 EV.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두 자가 글자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두 개가 VV, EV. 그러면 앞에 있는 거는 절연 방법을 말하고 있거든요. B는 시스 방법을 얘기해요. 시스 하고 일단 V는 비닐이거든요. 비닐. 근데 E 있잖아. E는 폴리에틸렌이에요. E는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 요거를 꼭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일에 여기 VV 볼게요. VV 요렇게 있었다면 V는 비닐 아닙니까? 비닐절연 비닐시스예요. 이거. 그래서 VV 하면은 얘는 이제 비닐절연 비닐시스 전선 요렇게 하면 이제 되겠네. 근데 만일에 밑에 거 EV잖아요. 그럼 E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EV면 E는 폴리에틸렌이잖아.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이 얘기잖아요. 이거 이렇게 이제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자, 요 얘기인데 요거를 이제 은근히 이제 잘 내거든요. 근데
금년 그 21년, 그 21년도 CBT 3회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CV가 나왔어요, 이거. 그래서 이걸 좀 봐줘야 되거든요, 이거.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 21년도에 나타난 문제니까 이제 앞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CV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하세요, 이거. 이거 하는데 단지 뭐만 다르냐면은 C 대신에 가교만 하나 붙여주면 돼요. 가교. 하고 뒤는 똑같아. 가교. 하고 이 말을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CV는 가교 폴리에틸렌젤은 비닐시스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이거. CV 가교예요. 가교. 요거를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가 잘 물어본 거고, 3번에 이제 NR도 뭐 예전에는 이제 뭐 물어봤거든요, 이거 NR.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일반용 단신, 비닐, 절연, 전선. 뭐 요렇게 되긴 해요. 그래서 전선의 약호는 꼭 좀 알아둬야 돼요, 이거. 그래서 여기는 OW인데 여기서 5개형 비닐 절연 전선인데 옥내는 못 써요. 옥내는 못 쓴다. 그 다음에 45번 볼게요. 교류 차단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교류 차단기라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전기는 대부분 교류지 않습니까? 이거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직류는 드물어요. 직류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이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류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차단기부터 좀 공부를 합시다. 이거 우리가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류니까 차단기 하면 교류 차단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좀 알아둬야 되거든요. 차단기 이거. 그리고 우리가 차단기는 우리가 기본적인 거는 CB거든요. 이거 CB 서킷 브레이커. 요 CB가 서킷 브레이커거든. 근데 이제 앞자가 뭐가 있냐가 이제 그게 중요해요. 만일에 여기가 52가 없네. 52부터 할게요. 52 이게 중요해요. 52 이때 이 52 할 때 5가 여기 있는 5가 오일이거든요. 이거 오일. 그래서 이 오일 이거를 우리는 유입 차단기 요렇게 얘기를 해요. 유입 차단기. 그러니까 한전 변전소 중에서 여기 이제 서울 도시 말고 도시 외곽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 5개형 변전소 그런 거는 대부분 이제 52를 많이 쓰거든요. 이거 알아둬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이제 G12가 있죠. 이거 G12 여기서 말하는 G는 가스거든요. 이거 가스. 그러니까 얘는 가스 차단기겠죠. 가스 차단기 이거거든요. 가스 차단기 이름이. 다음에 V12 있죠. 3번에 V12 하면은 얘는 이제 V가 뻑큐움 그런 말이거든요. 뻑큐움. 그게 진공입니까? 뻑큐움. 그래서 이제 진공 차단기 이렇게 되겠죠. 이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거를 해둬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좀 속을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만일에 여기서 ACB가 나오잖아요. 이거 ACB.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이 A가 이거 공기 맞아요. 이거 에아거든요. 얘가 에아. 그래서 얘를 우리가 공기 차단기 그려버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거는 공기 차단기 아니에요. 얘는 기중 차단기예요. 얘가 기중 차단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이거를 잘 안 외워지면은 공기중 차단기 이런 말이에요. 어쨌든 기중 차단기거든요. 그럼 공기 차단기가 없느냐? 있어요. 이게 공기 차단기예요. 즉 ABB로 나오잖아요. ABB. 그럼 차이가 뭐냐면 아까 지금 CB만 했죠. CB는 서킷 브레이커거든. 서킷 브레이커. 근데 얘는 블라스터 브레이커예요. 블라스터. 그래서 얘가 공기 차단기예요. 공기 차단기. 그래서 공기 차단기는 ACB 아니에요. 얘가 공기 차단기 ABB예요. ABB 공기 차단기는 ACB는 기둥 차단기고 이거 이름이 좀 틀려요. 이렇게 그거 봐둬야 되거든요.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하면 우리 MBB도 있어요. 이거 저기 MBB. 그러면 이제 M은 마그네틱이거든. 그러면 자기 차단기겠죠. 자기 차단기. 그래서 이렇게 되고 또 보면은 다 세자잖아. 글씨가.
근데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면 2번에 있는 거는 글자가 4자네. 그래서 2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뭐냐, 요거. 이거 붙은 거는, 얘는 직류 차단계예요. 이거 직류 차단계. 직류예요, 직류. 그러니까 이런 차단기가 없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교류 차단기를 물었으니까 2번이 답이에요. 2번 직류니까.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 다음에 6번 볼게요. 6번. 계기용 변류기의 약호.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인데, 이 변류기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거. 그래서 노트 정리 다 해요, 이거. 어떻게 나오냐면은, 우선, 여기 이제 CT거든요. 얘 이제 CT인데, CT의 이름이 뭡니까? 제일 쉬운 거. 지금 문제. 즉, 얘는 우리가 이제, 계기용, 이건 생략해도 돼요. 계기용인데, 아무튼 간에 얘는 생략을 해도 돼요. 변류기에 변류기. 그래서 이거는 제일 쉽게 나온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변류기가 하는 역할이 뭐냐? 기능도 알아야 돼요. 정리하세요, 이거. 여기다 전자를 써보면은, 전류죠, 전류. 이거 전류. 즉, 무슨 얘기냐면은, CT의 역할, 얘가 하는 일. 자, 첫 번째, 이 역할. 이거 뭐 하는 놈입니까? 하면은 얘는 측정할 때 필요하거든. 측정을 할 때 대전류는 우리가 너무 크면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한다, 이런 얘기예요. 측정할 때 전류값이 너무 크니까 작은 전류로 바꿔서 측정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또 있어, 이 문제가. 아니, 그러면 이거 소전류이고, 이거 소전류니까 우리가 이걸 표현을 2차 전류라고도 표현해요. 이거 2차 전류가 그러면 얼마로 된다는 얘기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5A 이하로 한다는 얘기예요. 5A 이하. 그러니까 5A. 이것도 잘 물어요, 이거.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 또 있어요, 문제가. 이때 그러면은 이거 지금 CT예요. CT의 2차 측, 이거 2차 측을 개방을 해야 되느냐, 단락해야 되느냐, 이거. 그래서 단락시킨다는 얘기거든요. 단락한다. 개방하면 저기 안 되는 거요. 단락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이게 이제 여기에 나온 거. 그리고 이제 근래에는 또 뭐라고 하냐면은, 자, 이때 이것도 이거를 관련 있어요. CT 2차 측을 단락시키는 이유가 뭐냐, 요게 이제 그 21년 동안 계속 요거를 잘 묻는 것 같아요, 이거. 야, 이거 단락시키지, 만일에, 그러니까, 단락하지 않고, 이렇게 묻는 얘기는, 그러니까 단락하는 이유, 또는 이거를 이제, 그러면 단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단락하지 않고 만일에 개방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거예요. 단락을 시켜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개방을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야, 그러면 이 2차 측이, 2차 측이 고압. 여기 2차 측에 고압이 나와서, 고압이 유기돼서 절연이 파괴된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절연이 파괴된다. 쉽게 말하면은 기계 타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고압이 유기돼서. 그래서 요건데 CT는 잘 해둬야 돼요. 굉장히 자주 나오고, 특히 요거하고 이거 되게 잘 물어요, 이거. 5A도 기본이고, 이거. 그래서 CT는 이걸로 마지막으로 다 정리를 해둬야 돼요, 이거. 이렇게. 그리고 이제 DS 이런 거는 이름이 달록이거든요. 달록이. 이렇게 생긴 거, 요렇게, 이거 달록이거든. 요 CB는 조금 전에 해봤죠? 차단기. 와트아워는 전력량계. 이거 와트 곱하기 아워니까 전력량계. 이런 거겠죠, 이거. 그래서 계기용 변류기는 이거 CT인데, 이렇게 쉽게는 이제 안 나와요. 이 정도는 나오지. 7번을 보시면은 이거 사용전압이
440인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외함 접지 공사 시 접지선의 굵기는 단면적이 몇 제곱 이상이 돼야 되는가.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거 이 접지 문제가 21년부터 와장창 바뀌었거든요. 이거 많이 바뀌었어요. 상당히 심플해졌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접지선의 굵기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접지선이라 그랬잖아요. 접지선의 용어가 없어졌어요. 이거 접지선의 용어가. 그럼 이 용어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가 접지도체로 바뀌었거든요. 이거 접지도체 이렇게 접지도체. 그래서 만일에 접지도체 굵기를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막 2.5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우리는 두 개만 생각하면 돼요. 6제곱 이건 6제곱미리 이상인 경우하고 16제곱미리 이상 이 경우만 있다.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문제 나오면 잘 모르면은 그러니까 두 개 중에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6제곱이거든요. 이런 문제 할 때 기기 이런 거는 이거 대부분 이제 6제곱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을 할 때 16제곱 이상인 거 요거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이거 아닌 거는 이제 6제곱 이상이니까. 그래서 16제곱 이상인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변압기에서 우리가 변압기 이거 적어 볼게요. 변압기에 중성점 접지를 하게 되면은 얘는 16 이상이어야 돼요. 이거예요. 16제곱 이상인 경우 이거거든요. 변압기 중성점 접다. 물론 이거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거거든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조건을 달잖아요. 탄 쬐끔하다 이게. 즉 만일에 7kV 만일에 이하인 변압기다. 7kV. 그러면은 7kV는 진짜 조그만 거지. 7kV 이하일 때는 6이면 돼요. 이거 6제곱 이상. 그래서 이런 조건이 붙으면 6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변압기 중성점 하면은 16이에요. 이거 하고 우리가 또 하나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우리 접지에서 피레 시스템 저희 쉽게 말하면 피레침 피레 시스템 접지 이거 이 두 가지는 16이어야 돼요. 16 이상이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이 바뀌었어요. 접지 문제가. 그래서 접지선 굵게 하면은 6제곱 이상인 경우하고 16제곱 이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6제곱 이상이고 이 두 가지 경우에는 16제곱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440도 전동 외함 접지니까 이 조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가 되겠네. 1번 이거 6제곱이 되겠죠. 6제곱 이상. 그렇게 풀어보세요. 다음에 이제 48번. 살펴볼게요. 옥내 배선 공사 시 접속함에서 쥐꼬리 접속을 할 때 필요한 거. 근데 이 문제도 막 말 바꾸도 잘 내더라고요. 지금 이 합이 접속함이지 않습니까? 이 접속함을 할 때 무엇을 사용했냐 하면 와이어 커넥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이걸 볼게요. 접속함 함내 접속은 함내 접속을 할 때는 첫 번째 우리가 이용하는 거는 뭐냐면은 와이어 커넥터예요. 와이어 커넥터를 이용하여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와이어 커넥터 이용한다 했으니까 이거 맞죠? 근데 이때 또 있어요. 와이어 커넥터를 접속하면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요게 뭐처럼 생겼어요? 그게 접속 방법이거든요. 이 생긴 게 뭐 쥐꼬리처럼 생겼나요? 그래서 이용해서 쥐꼬리 접속한다 요 얘기거든요. 이거 쥐꼬리 접속. 그래서 이거를 막 말을 바꿔서 내니까 세 개를 꼭 외워두세요. 이거 함내 접속을 할 때는 와이어 커넥터를 사용해서 쥐꼬리 접속한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두세요. 쥐꼬리 접속. 그래서 이 얘기인데 이 문제도 은근히 나온 거고요. 그리고 혹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그림에서 좋은 거 하나 볼 수 있네요. 여기 로크너트 있잖아요. 이거 이제 로크너트. 이 그림에서 좀 이해해 보면 되거든요.
로크라고 하는 게 로크 이거잖아요. 이거 라카 이거 로크 잠그다 그 말이잖아요. 뭘로? 너트로 이거 로크 너트 잠그 너트로 고정한다 이거예요 이거. 자 이 그림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제 관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 뭐가 있죠? 동그란 이거 이게 너트거든요. 이게 너트 채워놓은 거예요. 만일에 이 너트가 없다면 어찌 돼요? 이게 이 안쪽 게 없으면 빼면은 빠져버리겠죠. 이게 빠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근데 이거를 뭐 이쪽 그림이 이게 더 좋네요. 자 이거 안에 있는 거 이 너트가 없으면 빠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있어야 되고 다음에 밖에도 있죠. 이 너트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밀면 들어가 버리겠죠. 그래서 양쪽이 태어나야 돼요. 즉 로크너트는 이 그림에서 보시면 무조건 한 군데에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이거 그잖아요. 이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죠? 얘가 로크너트예요. 어찌하든지 간에 로크너트의 용도는 관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거 아닙니까? 이거 혹시 누가 이게 로크너트가 뭐 하는 놈이냐 물으면은 관이 고정돼 있잖아. 이건 합성수지관이네. 얘가 안 빠지고 안 들어가고 하게 고정해 놨잖아요. 다음에 이제 49번 볼게요. 보면은 경질 비질 전선관의 한 번의 표준 길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속관하고 합성수지관에서 은근히 이거를 물어보거든요. 이거 나온 김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길이부터.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거 경질 비질 전선관 합성수지관이지 않습니까? 합성수지관 이거 합성수지관에서 첫 번째 만일 길이를 물어보잖아요. 저기 본당 저기 이제 한 개당 그러면은 얘는 3m거든요. 이게 3m. 저기 이거 본당 저기 한 개당 이거 3m거든요. 근데 만일에 그러면 누가 이제 금속관의 길이를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이거 왔다 갔다 해요. 이거 금속관의 길이 이거 여기가 이제 길이 여기 한 개당 그러면 얘는 여기 얼마까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합성수지관 4를 알고 있으면 얘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못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게요. 만일에 이거 똑같은 개수 그러니까 똑같은 개수가 똑같은 개수를 만약에 관 공장에서 트럭에 싣고 대리점으로 간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생각할 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금속관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만일에 금속관을 트럭에 가득 실으면은 합성수지관을 가득 실은다면은 금속관은 가득 못 싣겠죠. 무거우니까 개수로 따지면. 그래서 어떤 얘기예요? 짧아야 돼요. 그래서 짧거든요. 이게 짧아요. 금속관이. 그거부터 생각해서요. 목이 짧다. 그래서 그럼 얼마나 짧을까? 10% 짧아 10%. 아니요. 요놈의 90%예요. 그러니까는 4, 9, 36, 3.6m예요. 이거. 그래서 표준길이 모르면은 이거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거예요. 얘가 합성수지관이잖아요. 근데 얘는 금속관이에요. 이거 금속관. 그래서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합성수지관하고 금속관의 길이가 달라요. 자, 50번. 50번에 보면은 이제 예자공사에서 전선의 지지간격의 거리는 전선을 조형제 위나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인 경우 몇 메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지간격을 물었는데 우리가 지지간격도 잘 물어요. 막 관공사, 먼공사. 그래서 그것만 따로 해볼 수 있는데 우선은 예자공사도 잘 나오니까 예자공사를 먼저 한번 정리를 쫙 합시다. 이거. 자, 근데 이거 적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예자공사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기본은 이거거든요. 첫 번째, 예자가 갖춰야 될 조건이거든요. 예자가 갖춰야 될 구비 조건. 그래서 예자는 우리 전기에 있는 거니까 얘는 전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련. 전기 통하면 안 되니까. 다음에 난연성이 있어야 되죠.
불 붙으면 큰일 나잖아요. 이거. 근데 이것까지는 여러분이 객관식에서 고를 수 있을 건데, 세 번째 말 요거, 얘가 난연성이, 아니 뭐야. 그러니까 내수성이에요. 이거. 내수성. 방수 있다는 게 아니고 내수예요. 내수. 지금 물에 견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물에 함유하면 안 돼. 내수성이거든요. 이거. 요거를 좀 봐둬야 되고요. 절연성, 난연성, 내수성. 이걸 갖춰야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예자 공사를 저기 해볼게요. 예자 공사. 예자 공사를 할 때 지켜야 될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이거가 이제, 이건 이제 예자에서 그러면 이제 전선과, 예자에서 전선과 조영제 간, 요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조영제. 그 조영제가 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만일에 예자공사를 한다는 걸 쉽게 생각해서 이게 벽이야, 벽. 그냥 칠판 생각하지 말고 어떤 건물 벽인데 여기서 이 벽에다가 의지해서 전선 공사를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전선을 여기다 못하니까 예자를 중간중간 박아내야 되잖아요. 이게 벽이에요, 칠판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예자가 박혀 있으면은 예자가 이렇게 박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자가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있으면 전선은 이 예자 끝으로 이렇게 쭉 가겠죠. 그럼 이 일정 거리를 두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조영제예요. 요게. 그러니까 조영제라고 하는 거는 전선이 갈 때 지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얘가 지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선과 조영제 관계는 쉽게 말하면 이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조영제고 전선이 갈 때 예자 하는 거는 이 예자가 얼마나 커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만일에 예자가 커야 되냐 작아도 되냐 이 얘기거든.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조영제간을 물으면은 이거를 그 전압별로 틀려요. 이게. 그래서 이게 좀 까다로워. 그 전압이 만일에 400V 미만이잖아요. 만일에 미만일 때는 2.5cm 이상을 떼면 돼요. 2.5cm 이거 이상. 우리가 이격거리는 항상 커야 돼요. 이거 이상을 떼야 돼. 근데 만일에 전압이 400, 그리고 우리 시험은 항상 저압만 물어요. 저압에서만. 그래서 근데 만일에 미만일 때는 이건데 그러면 400V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거든. 400V보다 전압이 높아. 그러면은 생각에 미만일 때 2.5cm니까 이상이면은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4.5cm거든요. 4.5cm 이상. 그래서 이거 혹시 이 전선하고 조영제를 나오면은 전압을 확인을 해야 돼, 이거. 그래서 외워야 되거든요, 이거. 꼭 정리하세요, 이거. 다음에 두 번째. 전선 상호간. 전선의 상호간의 간격. 이거. 전 상호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기선은 두 가닥이지 않습니까, 항상. 그럼 전선 두 가닥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전선 간에 이거를 묻거든요. 그래서 전선 상호간을 할 때는 우리가 전압을 안 따져요. 그냥 6cm 이상, 요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표현은,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6cm 이상.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설비에서는 우리가 전기에서는 MKS 단위를 쓰잖아요. 메타를 써요. 메타를. 근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이거 문제가 계속 이거 그랬는데 희한한 게 21년 있잖아요. 21년 CBT 3회에서 이 문제가 나왔어요. 자주 나온 거거든요. 그 전부터. 그래서 보기를 이걸로 잘했어요. 근데 보기가 이게 없어. 그래서 잘 보니까는 이렇게 해놨어. 이거 0.06m로 요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알잖아요, 다. 근데 우리 객관식 시험은 빨리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에 안 보던 게 보면은 이거가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메타로 바꾸면 요거거든요. 그래서 21년 때 요거로 나온 게 있어요. 참고하세요, 이거. 6cm 이상인데 그 환산하면 맞아. 이거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하고 다음에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지지간격이에요. 지지간격. 그래서 지지간격을 묻는데 이거 지지간격은 꼭 보는 것처럼 위나 옆에 이걸로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2m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지간격은
어떠한 경우도 좁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하예요, 이하. 지지간격을 하면 항상 이하가 돼야 돼. 2m 이하. 그러니까 여기는 몇 메타 이하인가? 2m 이하. 답은 요거네요, 이거. 그래서 이제 예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뭐냐면은 예자공사에서 3번. 공사 때 여기다 쓸까요, 이거? 즉, 예자를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자공사 제한. 이거 예자공사를 사용할 수는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제한이라고 하는 거는 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요 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제한하는 거는 위험물 보관 장소는 안 돼요. 위험물 보관 장소. 그러니까 표현이 위험물 보관 장소지 따지면 화약고지 않습니까? 이거 화약고나 주유소, 그러니까 주유소죠. 그거 뭐 석유류를 저장하는 곳은 당연히 위험물이 안 되죠. 이거 위험물 보관장. 이거 또 하나가 있어요. 전분 공장도 안 돼요. 전분 공장. 자, 전분 공장 이제 방앗간이냐 쉽게 말하면은 방앗간에서 이제 방아를 찌우면 가루가 또 돌아다닐 건데 날이 맑으면 괜찮죠. 가루가 또 돌아다니면 떨어지니까. 근데 습한 날이죠. 습한 날. 날이 습하고 나면은 전분은 어떤 게 있어요? 붙어버리잖아요, 이게. 애자에 붙어버리니까 절연이 파괴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분 공장도 안 되거든요, 이거. 그래서 애자 공사는 은근히 많이 나와요, 이거. 반드시 정리를 해서 꼭 이거를 기억을 해둬야 돼요, 이거. 꼭 이거. 다음에 이제 51번 볼게요. 51번. 51번 보면은 가공전솔로의 지지물에서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수용장소의 인입선 접속점에 이르는 가공전솔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가공전솔로인데 문제의 키워드가 뭐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가공전솔로의 지지물에서.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예요. 이거 쉽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잘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만일에 이거 뭐 배전선이 뭐 이렇게 뭐 간다고 치고 어찌됐든지 간에 그럼 여기가 이제 변압기가 있다고 보고 어찌하든지 간에 그럼 여기가 이제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압기가 요렇게 있었으면은 여기서 이제 220을 나올 거 아니에요? 요렇게 선이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제 만일에 이 선이 우리 동네 주택가에 나간다면 얘가 이제 220V로 가는 가공선로잖아요. 여기서 여기 가공선로의 의미, 가공전선로, 선로의 의미는 이 얘기거든. 220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집이 여기에 있어요. 쉽게 그냥 생각을 하면 그냥 여기에 우리 집 있다고 볼게요. 여기가 그냥 간단하니 여기가 집이에요. 그러면은 전기 신청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면 뭐 여기서 이렇게 나간다고 볼게요. 이 얘기잖아요. 이거 지금 출발점이 어디냐면은 가공전선로잖아요. 이거 전선로나 선로나 이거잖아요. 여기서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수용장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용어가 우리가 수용가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수용가. 이건 한전의 용어예요. 한전에서는 고객을 수용가라 그래요. 한전 전기 쓰는 사람. 그 한전의 고객은 저 한전 전기 사용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수용가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용가요. 여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인입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인입선이거든요. 인입선의 의미는 가공 선로에서 이렇게 들어간 거다. 물론 이게 이제 가공이 있으니까 여기가 뭐 가공을 이렇게 붙여도 되는 거죠. 가공 선로니까. 어찌하든 인입선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인입선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볼게요. 내가 이제 여기가 저기 시골이요, 사실은 지금. 근데 이제 여기에다 내 친구가 또 집을 지었어요. 이렇게. 내가 전원생활 하니까 와서 보고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한전이 다음 이 사람의 인입선을 어떻게 넣어줄 거냐. 여기서 안 넣어줘요. 이렇게 넣거든. 이렇게 넣어줘요. 이거. 그러면 이렇게 넣은 거는 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까 가공인입선은 가공선로에서 들어갔죠. 근데 얘는 여기서 들어갔죠.
그래서 틀려, 이름이. 그래서 혹시 요렇게 흰 거를 이거를 물으면은 얘는 연접인입선이에요. 얘는 연접인입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공인입선하고 연접인입선의 의미를 꼭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연접인입선은 어디서 갔냐면은 타수용가죠. 타수용가의 인입점에서 이리 간 거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요 문제를, 그러니까 이거 답은 요건데, 만일에 답을 요 놈이 되도록 제가 문제를 바꿔볼게요.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답은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요 놈이 짝, 이게 이제 여기 이게 없어지고 요 대신에 이제 타수용가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타수용가의 인입점에서 하고 이제 여기부터 이제 같아. 이제 타수용가의 인입점에서 다른 지점을 거치하지 아니하고 수용가에 들어가는, 이거는 연접이에요. 이거잖아요. 타수용가 이거죠. 타수용가 인입점에서 다른 걸 거치지 않고 수용가 쪽 들어갔던, 이게 연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공인입선하고 연접인입선을 구분을 해야 돼요. 자, 52번 볼게요. 52번에 보시면은 저압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 그러니까 크레인이나 호이스트는 어떤 거 일종의 기중기죠. 물건을 들어 올리는 거. 그래서 호이스트 등의 트롤리선. 그러니까 트롤리라고 하는 건 우리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부하가. 이게. 그래서 트롤리선을 예자공사에 의해서 옥내근 노출 강서에 시설하는 경우에 트롤리선이 바닥에서부터 최소의 높이, 트롤리선 이동할 거 아닙니까? 이거 낮게 있으면은, 낮이면은 좀 사람의 이제 인체 위험하니까 높게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트롤리선 높게 해야 된다. 그래서 3.5m 이상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트롤리선은 3.5m 이상 요 얘기고요. 자, 53번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 연선의 결정에 있어서 중심 소선을 뺀 층수가 2층이다. 그랬을 때 중요한 게 층수가 2층이에요. 층수가 2층이면은 소선의 총수는 얼마냐? 층수가 2층일 때, 만일에 이제 전선을 한번 연선을 그려보면 이런 얘기거든요. 처음에 가운데가 이렇게 이제 한 선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이제 연선이면은 여러 가닥으로 구성이 되는데, 다음에는 6개가 있는 거거든요. 3개, 4개, 5개, 6개. 이랬을 때 6개가 있는 거, 이게 1층이거든요. 1층. 그러면 지금 문제처럼 만일 2층이다. 그럼 또 있어야 되죠. 이때는 12개가 있는 거거든요. 즉,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연선이라고 하는 거는 맨 가운데가 소선이 하나가 있고요. 1층이라고 하면 6개가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건데,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이런 얘기거든요. 처음에 하나가 있고요. 다음에는 여기가 1층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는 6개가 있다는 거거든요. 6개. 그래서 6의 배수로 갑니다, 결국은. 그럼 그 다음에는 12개가 되거든요. 이거. 그럼 만약 그 다음은 또 6배니까, 이거는 18개가 되겠죠, 이거. 그래서 항상 우리는 6의 배수거든요. 그래서 6개가 있는 게 1층이거든요. 얘가 1층 아니에요. 6개가 있는 게 1층이거든요. 그럼 12개가 있는 것도 2층. 다음에 18개. 그러면 3층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2층이다. 총수를 구하라. 그러면은 2층일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헷갈리게 3층 생각할 거 없는 거죠? 3층 나오면 여기까지 그려보고, 2층 하면은 여기까지니까 이걸 더하면 이제 되겠죠? 여기 2층. 그러니까 12 더하기 2를 더해야 돼요. 그래서 12 플러스 6 플러스 1이다.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19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1층이 6개인데 층이 가면은 6의 배수로 가는 거예요. 6, 1은 6, 6, 22, 6, 38. 그래서 이제 이것이고.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혹시 공식을 물어본 문제도 있긴 해요. 예전에. 요즘은 잘 안 나오던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식으로 이거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소선의 수 n을 구하세요 하면은 이 공식은 이런 공식이 있어요. 3의 n에 n 플러스 1에 플러스 1 이런 공식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n
이 n이 이게 층수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공식을 풀어도 당연히 19가 나와야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지금 우리가 지금 2층을 구하는 거예요. 2층. 그러니까 이제 층수 n이 2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 곱하기 2에서 이렇게 하고, 다음에 층수가 지금 저 2층이죠. 2 플러스 1. 2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1이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3이니까, 그러면 6 곱하기 3에 플러스 1이네요. 그래서 19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공식도 뭐 있긴 해요. 이렇게. 다음에 이제 54번 볼게요. 54번 보면은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롭고 점검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유롭고 점검 가능하다는 얘기는 보통의 경우예요. 보통의 경우에 가요전송관을 구부리는 곡률 반지름. 그래서 이게 은근히 이거 곡률 반지름, 곡률 반경이 많이 나오거든요. 곡률 반경의 의미는 이제 이런 의미예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케이블이 됐든지 어느 관을 구부린다고 할 경우에, 케이블을 구부릴 때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이거를 이렇게 좀 부드럽게 구부려야지, 이렇게 구부려 버리면 이거 부러질 거 아닙니까? 이거 곡률 방향은 좀 넓게 이게 상하지 않도록 요렇게 구부리라는 얘기거든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거가 도대체 얼마나 크기로 한다는 얘기냐 이거거든요. 갈 때. 그러면 이거를 한번 가상의 원을 그려보라 이 얘기예요. 그럼 한번 원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요렇게 가상으로 요렇게 그리면 거의 원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이랬을 때 요 정도 굵게 이 정도 크게 감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때 이때 여기 요게 R, 이거 R, 이게 반경이거든요. 반지름 반경. 그래서 이 반경이 얼마나 커야 되냐,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나오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관이니까 관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이제 관공사. 야, 1번. 늘 물어본 게 관공사에서 물어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 금속관이나 거기 저기 합성수지관은 이거 이제 같이 적용을 하거든요. 이거 합성수지관 같이. 그래서 이 경우는 이거 우리가 관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거 두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겉을 보면은 외경이고 여기를 보면은 내경이고 그러죠? 얘는 내경, 안찌름, 여기 바깥찌름. 그래서 관을 할 때는 내경으로 합니다. 이거 내경, 그 안찌름. 그래서 내경에 6배 이상은 돼야 된다. 요걸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6배. 조금 전에 했던 그 반지름, 그거에 6배가 돼야 된다. 그 반지름이 내경. 요 안찌름의 6배.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두 번째, 만일에 우리가 가요전송관 요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거 가요전송관 이거를 모르면은 우리는 아무 얘기 없이 가요전송관 얘기하면은 사실은 일종을 말하거든요. 이거 일종이란 말이 생략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일종을 만일에 물어보면 이때는 같아요. 요렇게 이거 맞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처럼 이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만약에 이종 가요전선관 요렇게 물어보면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때는 내경에 3배 이상 하면 됩니다. 3배. 즉 3배 이상 한다는 얘기는 이거 일종보다 좁게 감아도 된다는 얘기죠. 이거. 그래서 이거를 외워야 되는데 이거 이종. 그래서 어떻게 외울까요? 우리 일반적으로는 6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문제 이종 나오면 그냥 2분의 1 이렇게 할까요? 그냥 2분의 6 그러니까 2분의 6이죠.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문제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이게 기본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곡률 방향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곡률 방향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 관공사는 좀 그래도 단순해요. 이렇게 6배, 3배니까.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케이블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건 좀 봐야 돼요. 이건 좀 신경 써야 돼요. 만일에 일반 케이블. 근데 케이블은 일반적으로 연선이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서 연선일 경우하고 케이블이
단심 케이블일 경우 하고 이제 또 케이블이 연피 케이블일 때 다르거든요. 이거. 그래서 은근히 이해를 더 잘 내요. 우리 곡률 방향은. 그래서 지금 뭐 관공서 뭐 이건 물었지만은 답은 이거겠죠. 이거지만은 곡률 방향 한 김에 요거 봐둘게요. 그래서 케이블은 그런데 엄밀히 하면은 관을 할 때는 내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케이블은 외경으로 해야 돼요. 얘는 외경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케이블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케이블이. 그러면은 힘선이 꽉 차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케이블은 내경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외경이거든요. 그래서 연선하면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까 관처럼. 그래서 여기는 그냥 6배거든요. 이렇게 6배 이상. 그래서 기본은 6이다. 그런데 만일에 단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단심. 그러면 이제 전부 이제 외경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단심으로 나오면 빳빳하잖아, 얘는. 그래서 8배입니다, 얘는. 8배 이상. 그런데 연피라고 하는 거는 피복이 이제 알루미늄 등 강대 등으로 피복이 튼튼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 이게 외장이. 그래서 얘는 12배거든요. 12배 이상. 그래서 이 부분도 잘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곡률 방향은 나오면은 꼭 어느 걸 묻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2종 가해 전성환이니까 3배 이상이다, 이 얘기. 자, 다음 거 볼까요? 다음에 이제 55번. 일반적으로 학교 건물이나 은행 건물 등에서 간선의 수용률. 간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거 이제 기본 부하죠, 이거. 그래서 거기 걸릴 게 70%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그것도 단답형으로 그냥 보시고요. 이거는 규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70. 다음에 56번 볼게요. 자가용 전기 설비의 보호계정기 종류가 아닌 것 그랬는데 요 문제는 조금 이제 오류가 있어요, 이거. 근데 한번 의미를 생각할게요. 여기서 보호계정기에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거는 1번에 과전류 계정기는 꼭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전류 계정기가 OCR 이 얘기거든요, 이건. 그래서 꼭 기호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OCR이 얘가 과전류 계정기거든요. 과전류 계정기. 그러니까 이 말은 전류가 많이 흐르면은 동작하세요 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C 있잖아요. C가 커런트거든요. 커런트 전류. 다음에 이 R이 릴레이예요. 릴레이. 이거. 그래서 전류 계정기지 않습니까? 릴레이. 근데 여기 오가 오바예요. 오바. 과하다. 그래서 전류가 과하게 흐르면은 동작하는 계정기. 그래서 과전류 계정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류를 하면은 부적전류 계정기도 있거든요. 이거. 그럼 얘는 이제 UCR이란 말이에요. UCR. 그래서 그러면 얘는 이제 여기에 U는 언더입니다. 언더. 그래서 얘는 이제 부적전류 계정기거든요. 얘는 이제 부적전류 계정기 이런 의미예요. 언더 부족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알아둬야 될 게 OVR도 봐둬야 돼요. OVR.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은 O하고 R은 같죠. 오바하고 릴레이는 얘만 생각하면 되네. 얘가 볼티지예요. 전압. 그래서 얘는 과전압 계정기. 다음에 이제 여기도 그러면 UVR이 있거든요. 이거. 그러면 얘는 이제 이제 부적전압 계정기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이제 있는 거거든요. 이거 전기 설비에. 근데 여기서 자가용 전기 설비의 보호 계정기가 아닌 거. 근데 보시면은 여기 그래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거든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OCR은 당연히 있거든요. 이거는. 다음에 과전압 계정기 OVR이지 않습니까? 다음에 여기 이제 부적전압 계정기 그러면 UVR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그럼 부적전류 그럼 UCR 이렇게 돼야 되니까 다 있는 거거든요.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가 자가용 전기 설비 요리 해놨는데 뭐 자가용이라고 해서 이런 게 뭐 부적전류가 계정기가 없다 이건 아니죠. 자가용하고 상업용의 차이는 그 설비가 그냥
자체만 쓰는 거는 자가용이고, 이거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가용 전기 설비도 대규모가 있죠. 대용량. 그래서 여기는 아마 문제가 이제 이런 의미로 낸 것 같아요. 여기 자가용은 소규모, 아주 소규모, 쬐끄만 거, 저 동네에 쬐끄만 거. 그래서 그런 데는 일반적으로 부족전류 계전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건 봐야 되거든요. 이거. 그래서 그 의미로만 생각을 하고 여러분은 이 OCR 과전류 계전기하고 UCR 부족전류 계전기, OVR 과전압 계전기, UVR 부족전압 계전기, 요 계전기 이름은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이 문제의 답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문제는 소규모, 아주 소형 그거를 이제 뭐 의미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7번 볼게요. 7번. 동전선의 직선 접속은 몇 제곱 이하의 전선이어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서 동전선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아무튼 이거 단선에서 직선 접속 방법을 말을 하거든요. 이거 직선 접속. 직선 접속을 한다는 의미는 이런 얘기일 거 아닙니까? 이거 전선 요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닥을 이렇게 이제 있는 거를 연결한다고 볼게요. 그럼 심선이 뭐 이렇게 나와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 두 개를 연결하는 방법인데, 이때 이제 이 굵기에 따라서 다르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이거 직선 접속에서 방법. 그래서 굵기에 따라서, 자, 이 전선의 굵기를 먼저 확인하자는 얘기예요. 만일에 이 전선의 굵기가 공칭 규격으로 해서 공칭 난면적 6제곱이 이하지 않습니까? 제곱이고 6제곱 이하는 이때는 트위스트 접속을 하세요. 요 얘기거든요. 트위스트 접속. 이 얘기거든요. 즉 트위스트 접속 하세요는, 트위스트라고 하는 거는 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심선을 그냥 꼬아버리라는 얘기예요. 두 개를. 그러니까 이 키워드는 어찌됐든 혹시 되면은 이거 꼬운다예요. 그러니까 그냥 꼬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일에 이 공칭 단면적이, 우리가 이 공칭 단면적이 6제곱보다 더 굵은 거, 그 다음은 10이지 않습니까? 이거 10제곱 이제 이상, 이 사이는 없는 거예요. 공칭 단면적은.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이제 브리타니아 접속을 하세요. 요 얘기거든요. 브리타니아 접속. 이거. 그래서 그럼 브리타니아를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차이가 브리타니아 결국 경우는 전선이 더 굵지 않습니까? 얘가 굵으니까 이렇게 꼬아서는 그냥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양쪽을 꼬우고 나서 묶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따지면 이런 의미거든요. 이거를 꼬우고 나서 묶는다예요. 이거를 끝을 이렇게 좀 생각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관연도에 이게 예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브리타니아 접속을 하면은 뭐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제 요렇게 필요한 거, 이거를 물어봤거든요. 뭐가 필요할까요? 묶어야 되잖아요. 이거 묶는 선. 그래서 이 묶는 선을 조인트 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조인트 선. 그래서 이거 하나 좀 기록해 둘게요. 조인트 선이 필요하다예요. 이거 예전에 나온 문제이긴 해요. 이거 조인트 선 이렇게 하고, 또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만 묻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미리 봐두면 좋아요. 우리가 전선이 6제곱 이하에 해당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지름으로 하면은 2.6mm거든요. 2.6mm 이하일 때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여기에. 그래서 혹시 이거 단면적으로 안 나오고 지름으로 나오면은 2.6mm보다 작은 거는 트위스트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10제곱 이상 여기 해당되는 거는 우리 전선에서 2.6보다 굵은 게 3.2거든요. 3.2mm. 그래서 3.2mm 이상을 모르면은 얘는 얘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이 계산을 해서 환산해 보면 되긴 되지만은 이렇게 기억해 두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여기서는 트위스트 접속을 모르니까 여기서, 그리고 물어보는 게 제곱밀이니까 이거가 되겠네. 여기는 정확하냐면은 6제곱밀이에요. 이렇게 문제가 여기 보니까 6제곱밀이. 자, 8번 볼게요. 8번.
간선에 접속하는 전동기의 정적 전류 합계가 100A이다. 간선의 허용 전류는 몇 암페어인 전선의 굵기로 선정할까?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 문제 할 때 관련되는 문제까지 할 거니까 노트 정리 좀 합시다. 여기서 이제 간선이라는 무슨 의미?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생각할게요. 이렇게 이제 간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간선이. 그럼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간선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분기를 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분기를 했다고 칠게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물어보는 게, 그럼 간선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분기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누가 뭐 얘기하면은 이 점 우리가 당연히 뭐 이제 분기점이 되겠죠. 여기가 이거 그죠? 그리고 박씨 이 선 이게 뭐냐고 하면 간선에서 분기한 선? 그러면 얘는 우리가 분기선이겠죠. 우리가 분기했으니까 분기선. 근데 물론 이거를 우리가 분기선인데 분기회로라고 뭐 말해도 맞는 거거든요. 그죠? 분기회로. 어째 분기된 거예요. 이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때 간선에 접속하는 전동기인데, 그러면 전동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여기 설치했다 볼게요. 뭐 이 정도 갔다고 칠게요. 이 정도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전동기를 설치를 한 건데, 전동기 1번 전동기를 설치했어요. 다음에 2번 전동기, 다음에 3번 전동기, 예를 전동기 3대를 설치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생각에 따라서는 아니 간선인데 전동기가 너무 멀리 설치되어 있죠. 또 불안하잖아요. 또 가까이 설치해야 되는데, 그래서 얘가 좀 전동기예요. M이. 그래서 전동기를 분기점으로 멀리 가면 안 돼요. 가까이 가야 돼요. 근데 이거 멀리 갔죠. 그래서 우리 기술 기준에 3m를 넘지 말라는 거거든요. 3m. 전동기를 3m 이내에 해야 돼요. 이게 넘어버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가 만일 3m라고 쳐볼게요. 3m. 그 3m는 지금 여기서부터 말하는 거예요. 분기점에서 여기 분기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3m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3m를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럼 잘못 설치한 거예요. 근데 꼭 여기다 설치해야 될 사유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자, 이래서 3m가 넘어가면은 3m요.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3m 이내에, 우리가 3m는 당연히 분기점으로부터 3m예요. 3m 이내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거.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한다, 이거. 꼭 기억해 둬야 돼요. 뭐를 설치합니까 하면은 과전류 차단기고요. 어디에다 하면은 3m 이내이거든요. 이거를 꼭 좀 기억을 해둬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또 있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뭐냐면 물어본 게 간선 허용 전류거든요. 이거. 그러면 이제 자, 이게 1번 문제. 다음에 허용 전류는 이런 의미거든요. 자, 만일에 이때 우리가 전선에서 꼭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전선의 굵기를 만일에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하려면 또 결정이라고 할까, 선정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전선은 얼마나 굵은 걸 쓸지. 굵기 선정할 때 요소. 뭐를 기준으로 해서 전선의 굵기를 결정할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게 허용 전류예요. 이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요소는 허용 전류거든요. 그래서 이거 계산을 많이 해요. 물론 이거 아니고 이런 것도 있어요. 전압이 강화되잖아요. 우리 거리가 멀어지면은. 근데 굵은 전선을 쓸면은 전압이 덜 강화되니까 전압 강화를 고려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죠. 다음에 세 번째, 이 전은 굵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그냥 저기 전선의 굵기, 강도, 인장 강도, 이것만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물론 세 가지, 그러니까 선정 요소를 세 가지를 물으면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허용 전류예요.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 허용 전류를 묻는 거예요. 3번. 이거 허용 전류를 계산한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은 허용 전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은 허용 전류를 계산을 해야만이 굵기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이 이전선하고 이전선 굵기는 달라야 되잖아요. 즉 여기 전류는 이전동기 흐르는 전류는 여기만 흐르고 이전동기는 여기만 흐르고 이전동기 여기만 흐르는데 여기에 전류는 다 흐르잖아요. 세 개가. 그러니까 이게 굵어야 돼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허용 전류를 구할 건데 이때 허용 전류에 구하는 공식을 경우의 공식이 두 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 전동기 전류의 합계가 50A 이하인지 요거를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 즉 여기서 말하는 거 얘는 전동기 전류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말로 쓰면 이런 얘기예요. 이거 전동기 전류의 합계 이거 합계 이놈이에요. 합계가 얘가 50A 이게 이하라는 표시 아닙니까? 이거 합계가 50A 이하일 때는 어떡할 거냐 얘기죠. 50A 이하. 그래서 50A 이하일 때는 어떡하냐면은 여기 전동기 전류의 합계 있죠. 전동기 전류의 합계에다가 곱하기 1.25배를 합니다. 1.25배 이거. 그래서 여러분이 꼭 생각할 게 50A 이하이면은 1.25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이게 아니고 이보다 크네. 지금 두 번째 전동기 전류의 합계가 50A를 초과했다. 이거. 그럼 이거는 이거보다 크다는 얘기죠. 50A 초과하면 어떡할 거냐? 이때는 전동기 전류의 합계에다가 곱하기 1.1배만 하세요.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외워둬야 돼요. 50A 이하일 때는 1.25배, 50A 초과하면 1.1배. 이걸 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정적 합계가 100A래요. 100A. 그러니까 100A는 여기에 해당이 되네. 50을 초과하지 않습니까? 이거 100A는 50 초과니까 얘는 전동기 전류 합계에다가 곱하기 1.1배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100에다가 곱하기 1.1을 하니까 110A가 된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죠? 110A. 그래서 이거를 다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제일 많이 나온 거는 허용전류 이걸로 잘 내지만은 이 문제 나온 적이 있고요. 이거 다음에 이 3m 이내의 과전류 차단기 설치, 이 문제도 꽤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꼭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 다음에 이제 59번을 볼게요. 59번 보시면 뭐가 따로 되어 있을까? 이제 요거는 이제 차량이나 기타 중량물의 하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으로 할 때 매설 깊이.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더 기본적인 게 하나 있거든요. 이거 좀 정리할게요. 우리가 이제 전선 지중으로 시설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중시설 공법이 우리 기술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딱 세 가지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도 조중해요. 자, 지중으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관로식으로 만일에 한다. 요거.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요거는 이제 땅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에 미리 땅 파야죠? 땅을 이렇게 파서 여기다가 관을 미리 넣어두는 거예요. 관을, 이렇게 관을. 그리고 다시 이제 이거 덮으면 되겠죠. 이렇게. 관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관을 먼저 시설하고 이 관 속에다가 이제 케이블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전선이나 이런 거를. 그래서 이게 관로식이거든요. 다음에 두 번째, 직접 매설식이 있어요. 직접 매설식.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관을 시설해두고 여기다 전선 넣으면 안전하고 좋겠지만은 우리가 장거리 가는 데 있어서 계속 관로식으로 하기는 부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는 이거 관 하지 말고 그냥 이 직접 매설식 이거 이 얘기거든요. 땅을 이렇게 파서 물론 바닥에다 모래는 좀 깔아야 돼. 모래 이렇게 하고 그냥 케이블을 그냥 놔버리란 얘기예요. 케이블을 관 씌우지 말고 직접 그냥 케이블을 이러고 나중에 덮으란 얘기거든요. 이거 직접 매설식. 다음에 세 번째, 암거식이 있거든요. 암거식 이렇게. 그럼
암거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한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력구, 뭐 공동구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만일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게 만약 도로라고 볼게요. 이렇게 도로가 쫙 있어요. 근데 도로를 시설하기 전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게 땅일까 아닌가? 땅이잖아요. 근데 도로 밑을 파요. 이렇게 파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땅이 된 거 이거 이렇게 하고 여기가 이제 이런 공동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행가가 걸려 있거든요. 이렇게 행가가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 행가를 이용해서 시설하는 거거든요. 이게 암거식이에요. 그래서 요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관로식하고 암거식 요 두 개의 매설 깊이거든요. 매설 깊이. 아까 땅을 판다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낮게 파면 안 되겠죠. 그래서 깊게 파라는 거거든요. 매설 깊이 깊게. 근데 요 기준이 21년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혹시 예전 기준을 보신 분은 이제 좀 혼동스러울 수 있는데 바뀌었거든요. 이거 예전에는 관로식하고 직접 매설식을 나누어서 봤어요. 근데 지금은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거 매설 깊이는. 그래서 똑같은데 어떻게 다르냐면은 만일에 차량 등 중량물이 통과한다. 통과계소. 그러니까 여러분은 중량물이 통과한다는 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차도를 말하거든요. 도로. 이거. 그래서 통과하는 거다고 기타 장소. 그러니까 기타 장소는 만일에 기타 장소는 이건 통과하지 않는 장소죠. 중량물이 통과하지 않는 장소가 기타 장소예요. 그래서 통과한 장소에는 이거 1.0m 이상으로 하세요. 요 얘기거든요. 요 얘기. 1m 이상. 그리고 기타 장소는 그냥 0.6만 해도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거 이상. 그래서 이 중량물 통과. 이게 이제 직접 매설식에서 이거 2020년까지는 요게 1.2였거든요. 근데 바뀌었어요. 1로. 그래서 혹시 예전 책 보신 분은 좀 조심을 해야 돼. 어찌됐든 미만은 아니에요. 미만하면은 뭐 얕게 하는 거 말도 안 되고 이상인데 1m 이상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1m 이상이 중량물이 통과하는 장소 개소는 1m 이상이고 중량물이 통과하지 않는 곳은 2번에 0.6m 이상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같이 알아둘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도 상당히 잘 나오는 문제예요. 자주 나오는 문제. 다음 이제 60번 볼게요. 불연성 먼지가 많은 장소에 시설할 수 없는 공사 방법. 시설할 수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배선공사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뭐 옥내 배선으로 우리 이렇게 할까요? 그럼 우리가 이제 건물 내 옥내 배선 공사를 한다면은 여기서 꼭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4가지를 기술 기준에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장 어찌 보면 가장 안정적인 거는 금속관이겠죠. 이거 만약에 이거 금속관 공사. 금속관에다 하면은 좋겠죠. 근데 이제 금속관이 작업하기가 불편하고 좀 비싸서 그러죠.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금속관이라 아니라 합성수지관으로 해도 되는 거거든요. 이거 합성수지관 공사 이거. 다음에 뭐 우리가 뭐 가요전선관으로 해도 되죠. 되기는 방법은 가요전선관 공사. 다음에 이제 케이블, 전선이 아니라 케이블로 그냥 해도 되고요. 이렇게 이런 걸 건데 이때 우리가 이제 합성수지관 있잖아요. 이거 합성수지관 쉽게 뭐 우리가 생각을 하면 뭐 PVC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두께가 가느다라면 얇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두께를 정해놨어요. 규격이 얘가 두께가 2mm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이거 합성수지관이 2mm 이상의 두께여야 돼요. 두께가 얇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맞는 방법,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금속관은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다음에 가요전선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1.2mm면 안 되잖아요. 이건 너무 안 돼. 이거 2mm 이상 돼야 되니까 답은 3번이겠죠. 이거 그리고 애자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 금속관을 좀 알아둬야 되거든요. 우리 공사 방법에서 금속관은 웬만한 경우는 다 금속관을 저기 하면 돼요. 이거 뭐 폭발물이 있다 뭐 위험물이 있다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금속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금속관 공사를 제한하는 경우, 금속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하나가 딱 있거든요. 이거는 좀 미리 봐둘게요. 금속관 이 경우만 제외하고는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속이기 때문에 부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식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금속관 공사를 제한하는 경우는 부식성 가스가 있으면 안 돼요.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다. 체류 장소. 여기는 하면 안 돼요. 즉 부식성 가스가 체류 장소. 다시 말하 다른 말로 하면 화학 공장이겠죠. 우리가 어떤 화학 공장에는 아무래도 이 부식성 가스가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만 이 금속관 공사는 이제 제한하고 있고, 금속관 공사가 제일 이제 안정적인 방법이죠. 물론 이제 좀 비싸기는 하지만은 뭐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안 적었지만은 예자도 물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예자 공사도 할 수 있는데, 예자 공사도 많이 나오는데 예자 공사의 이제 제한점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불연성 먼지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예자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예자 사용 공사를 제한하는 경우가 딱 있어요. 이거 제한하는 경우, 할 수 없는 경우. 근데 여기는 여기는 불연성 먼지라고 그랬으니까 예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자 공사가 안 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예요. 어떤 경우냐면은 이것도 잘 나와요. 이게 위험물 보관 장소예요. 위험물 보관 장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위험물은 뭘 말하냐면은 화약류, 다음에 석유류, 이런 것들 말하거든요. 화약 이런 거나 석유류 이런 것은 안 된다. 이거하고 이제 이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전분 공장, 그 녹말, 만일에 방앗간인데 전분 이런 데 하면은 전분이 이제 방앗쯤은 떠돌아 다니겠죠. 그런데 날이 습하면은 이게 예자에 붙어버려서 절연이 타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3번에가 확실히 틀린 말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2014년에 이제 시행됐던 일의 문제를 60개를 풀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풀어볼 건데, 이제 2회, 3회 이렇게 보시면 상당 부분이 이제 반복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격 시험은 문제 은행식이지 않습니까? 문제 은행식이니까 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고.